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인사를 건네주셨네요. 지금 뭐 제가 팥값 얘기를 했더니 양파값도 많이 올랐다고 또 남기숙님께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합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저희가 이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이 얘기 저에게 했는데 이제 빅3로 꼽히는 서울시장 후보들도 성평등 서울을 실현하겠다고 어제 이제 신경전을 벌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았는지 발언 내용을 좀 정리해 보고 저희가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어제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큰 행사가 보통 이런 경우에 많이 열리고요. 네. 또 유력 정치인들과 사회관계자들이 모이는데 어제의 경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네.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각 당에서 후보를 확정하고 난 후에 이렇게 각 3명의 후보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어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런데 한 자리에 모인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 여성의 날이라는 상징적인 행사에서 도대체 각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관심사인데요. 네. 자,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는 세상이 여성다움이 이끌어간다라고 축사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네. 게이테이 파우스트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박 후보는 경력 단절 문제라든가 여성 경제인 양성 이런 쪽으로 좀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었고요. 예. 올해 세계 여성의 날 슬로건이 도전을 선택하자, 도전하는 것을 선택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의 도전은 첫 여성시장 탄생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안전 문제를 강조했네요. 네. 강력범죄 피해자 90%가 여성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안전한 서울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더불어서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날카롭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잇따르는 이른바 범여권에서 발생한 성비위 논란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었고 네. 또 그 예전에 왜 우리 이제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 놓고 굉장히 네. 논란이 많이 일었었죠. 거기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같은 당의 의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캠프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 피해 호소인과 관련돼서 나눴던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게 이후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그렇죠. 있었죠. 예. 그 보도됐던 의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박영선 후보가 이 관계자들을 캠프에서 내보내야 된다는 취지의 또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또 민주당에서 반발하면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사실 예전에 서울시장을 했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네. 본인이 서울시장일 때 했던 여성 행복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시즌2를 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세 후보들이 모두 성평등 서울을 강조하겠다고 했었고, 이제 이른바 범야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민주당과 여권에 대해서 비판의 말을 쏟아놨는데, 글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후보들의 정책에 공감을 하는지, 또 비판에 공감을 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새 후보들이 말하고 있는 성평등 서울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또 안철수 후보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두 분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 이번 선거가 서울과 부산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출신 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선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 혈세 800억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았다면 이 돈은 국민들에게 쓰였겠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기 전에 문제의식을 좀 가진다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성 공약이 좀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슬로건은 있는데 내용은 많이 빈약하다. 예를 들어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
뭐 게테의 파우스트 마지막 구절을 얘기하면서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지자체장에 여성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낍니다만 이게 여성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성이 아니라 여성성의 어떤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정책을 해야 잘할 수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박영선 후보가 이 여성에 대해서 재취업 지원 위주 정책에서 경력 단절 예방으로 관점의 대전환을 해야 되겠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경력 단절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공약은 좀 안 보였다. 이런 점이 아쉽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 하나 눈에 띄는 것이 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그러니까 성범죄로 기소가 되면은 이 공무원을 즉시 대기 발령을 하고 확정 판결 때는 무조건 파면하는 예.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된다면은 적어도 이제 공직자의 성범죄는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네. 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이 말이 좀 와닿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여성 정책이라는 게 모든 정책을 실행할 때 여성을 중심에 둬야 된다. 이 이야기는 모든 후보에게 다 관계 있는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네. 이를테면은 좀 눈에 띄는 것이 이 비혼 출산까지 산전 진단이나 임산부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가정폭력이라든가 학대 피해 등으로 이혼한 여성에게는 주택대출 이자를 지원하겠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참 필요한 제도인데 이런 것들을 어떤 후보가 됐든 간에 이번 서울시장이 된다면 이걸 좀 받아서 이런 정책을 하나라도 제대로 시행하면 어떻겠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것을 바로 실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시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전에 선거에서 보면 여성단체에 온 대다수 정치인들이 뭐 출산, 뭐 돌봄 이런 것을 마치 여성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좀 강조되는 경향이 일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하는 여성들의 관점을 투영한 거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안전을 실질적으로 거론한 거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행정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점을 거론한 점은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전에 비해서는 진일보했다. 그렇죠. 마치 네. 뭐 대선 후보가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만 할 수 있는 호황되고 추상적인 이런 건 사실 공약이라고 볼 수 없죠. 그냥 그렇죠. 구호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다 기존과 다르게 그래도 구체성을 띠려고 한 거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요. 지금 이제 서울시장 후보들이 당선이 되면 짧으면 1년, 뭐 길면 5년이 될 수도 있겠죠. 1년 안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향후 TV 토론이라던가 조금 더 하겠죠. 들어가면 그런 네. 부분에서도 좀 언론에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제 TV 토론이라던가 유튜브에서 진행됐던 예를 들면 이제 안철수 금태섭 후보 간의 네. 단일화를 봤는데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 예전의 것을 비판하는 선에서 그치고 본인들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할애 안 되거나 혹은 이제 야당에 있는 후보들의 경우에는 전 서울시정을 너무 비판하다 보니 본인은 뭘 할지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시간 분배도 그렇고 유권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 캠프들이 좀 공통적으로 한다면 어떨까 이런 네. 생각도 들고요. 언론도 시간 분배를 할 수 있어서 이걸 기타 주제처럼 이렇게 뽑는 것이 아니라 좀 중요한 주제로 네. 첫 질문으로 하면 좀 어떨까. 그래야만 좀 이번 선거에서 여러 가지 겪었던 진통이 좋은 대안으로 발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특정 정당의 후보라서가 아니라요. 네. 서울시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한번 밝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굉장히 충돌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아이들에게 밥을 공짜로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국가와 사회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돌봄의 영역에서 지금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본인이 생각이 이랬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밥 굶는 아이들하고 취약계층 문제가 그렇죠.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도 본인의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여성들에게 특히나 더 치명적으로 다가온다 네. 얘기를 합니다. 살펴봤더니 20대 여성 4명 중에 1명이 코로나로 퇴직을 했고 네.
또 실제로 자살률이 줄어들고 있는데 20대 여성의 자살률이라든가 자살 시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자녀 돌봄에 대한 공백을 여성들이 주로 맡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특히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 1위였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경력 단절이 오는데 다시 취업을 하려면 기업들이 결혼한 여성들을 고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성의 노동을 코로나19에서 지원할 것인가. 특히 또 20, 30대 젊은 여성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후보들이 어떤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아서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인사가 만사이고요. 입법이 없이 단체장이 여성 인재 발탁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상징성이 바로 인사죠. 그래서 각 후보들이 만약 서울시장이 된다면 기존에 있었던 서울시의 인사의 그럼 장점은 무엇이었고 더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이고 등등도 밝혀준다면 실제로 서울시장을 이끌고 있는 많은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얼렁뚱땅 얘기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자 지금 서울시 의회라던가 구청장이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지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강점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토론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각 후보들이 역시나 추상적인 말 미사여구만 쓰지 마시고 어떻게 잘 협력을 해서 실제로 행정의 과정에서 여성들의 권리가 회복이 되고 차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안을 내놨으면 합니다. 네. 두 분 다 원하시는 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을 좀 내놓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두 번째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는데 그 노점상에도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먼저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을 먼저 들여다볼까요? 이번 4차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요. 넓고 두텁게가 모토입니다. 지난 3차까지 중에서 이제 사각지대가 생긴 부분을 더 많이 지원하겠다라는 게 기본 모토인데 거기에 이제 노점상이 들어갑니다. 이 노점상을 지원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자체가 관리하는 그 노점상, 즉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들에게 50만 원, 최고 50만 원의 소득 안정 지원 자금을 주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노점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이 한시생계 지원금을 통해서 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소득이 매우 낮아야 될까 중위도 소득 75% 이하이고 지난해 소득 감소 등의 요건을 증명해야 됩니다.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노점상 분들이 불만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잡히기가 어렵지 않나요? 현실적이지 않고 탁상 행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들이 많지가 않다. 그렇죠. 그리고 또 소득 감소를 증명하는 것도 정말 용이하지 않다. 이게 뭐 세금을 낸 게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 탁상 행정이다 이렇게 불만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불만을 하는 층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이 세금을 내고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또 강하게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금이나 임대료를 내고 꼬박꼬박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내지 않는 노점상들에게 왜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우리 자영업자, 세금 내는 자영업자를 더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어서 사실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노점상들이 다 힘든 분들이신데 이분들 사이에 또 갈등만 더 증폭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 알겠고 이렇게 소외됐다고 느끼는 분들이 과연 이분들 뿐일까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두 분은 이번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정부에서 노점상의 특성을 좀 미리 파악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많이 들죠. 노점상들 입장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좋기는 한데 막상 해보니 방법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사실 현장에서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미리 좀 대비를 했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많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노점상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세금 문제는 사실
점차 좀 사실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사회안전망에 편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지원책에 있어서도 정부가 근거를 갖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재난 지원 성격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소상공인을 지원을 할 때에는 기준이 없이 사실 세금을 집행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노점상 연합회라든가 이런 많은 단체에서 지금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도 이제는 세금을 내는 사회 안전망에 들어가도록 단계적으로 좀 노력을 하자. 그리고 이 가운데서 정부가 행정적으로나 절차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방법을 지원받는 쪽으로 조금씩 선회를 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노점상뿐만이 아니라 군데군데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전통시장의 소상공인 분들도요. 이를테면 현금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매출이 이제 잡히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은 지난해의 소득 감소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는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네요. 전통시장도 사실 아까 말했듯이 어떤 세금의 관점에서 좀 편입을 하는 것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농업 분야입니다. 지금 농민들도 참 많이 힘드시거든요. 올해 무슨 지자체의 행사들도 거의 다 취소가 되면서 이 정말 판로가 없고 이렇게 힘든 농민들에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농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농업인은 국민도 아니냐 이런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농업인을 지원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게 재난지원금이 가다 보니까 또 지원 체계에 빠지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챙겨야 될 것인가가 관건이네요. 사실 이런 정책을 할 때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정책을 펴기 전에 현장에 나가서 좀 보거나 듣거나 의견을 구해보거나 한다면 좀 더 현실적인 정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를테면 지금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한 노점상이 한 4만 명 가량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노점상 현황 파악하기가 많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부풀려진 숫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다면은 그 금액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그 비전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러면 노점상들이 허가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노점상 업자분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필요한 규제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과도한 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점상의 어떤 특수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노점상 먹거리 할 때 어묵이나 떡볶이를 많이 먹잖아요. 이게 현행법상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어 단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생계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현실에 맞게 좀 풀어주면서 뭔가 이렇게 제도 안으로 포섭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규제 기준이 너무 높다 보면 자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생계가 힘든 노점상분들 중에 기초수급자도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진짜 힘들게 리어카 하나 끌고 나가는데 이분들이 소득이 잡혀버리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또 기초수급을 탈락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생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촘촘하게 들여다보는 따뜻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자, 지금 1065번님께서 12일간의 자가격리를 끝내고 오늘 이제 해제되는데 그동안 일라디오 열심히 KBS 라디오와 함께 하셨다고 시간이 정말 안 가고 힘들었다고 그러시면서 저희 방송이 좋은 방송이라는 걸 알게 되셨다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건설 현장에 붙은 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어떤 표인지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이 공사 현장 가면 표어나 안전을 강조하는 뭐 플래카드가 걸려 있거나 그림이 걸려 있거나 이런 경우 있죠. 이제 그게 문제는 아닌데요. 최근에 부산 국제 아트센터 공사 현장에 표어가 붙었는데 굉장히 시민들의 반발을 사서 어떤 내용이길래 시공사인 태영 건설 컨소시엄에서 이거를 철거를 했다라고 그래요. 시민들이 하도 항의해서 이 내용이 뭐냐 말하기도 좀 민망한데 사고가 나면 당신 부인 옆에 다른 남자가 누워있고 당신의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것이다라는 문구가 있고 문구 주변에 눈만 내민 채 이불을 덮고 있는 여성 5만 원권 돈뭉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일단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일인데 맞아요. 이게 마치 무슨 노동자들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왜 사고 책임 노동자한테만 있는 것처럼 하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 여성들은 이 노동자들의 아내는 남편이 사고 나면 이 보상금으로 마치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부추기냐는 거죠. 가뜩이나 건설사고 안전사고 나면은 가족들이 걷는 것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제일 슬픔을 느낄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웃고 넘길 일이 아니다. 좀 가장 어려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진작해주고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게 마치 이런 식의 표현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좀 이런 비판을 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참 이 사고가 나서 남편이 이렇게 사망했을 때 남편과 아버지의 빈자리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더구나 보상금이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표를 쓴다는 것이 이 아침에 만약에 가서 이거를 딱 보고 출근을 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 건설 현장에 있는데 거기에는 표가 웃으며 출근한 길, 웃으며 퇴근하자. 얼마나 신선합니까? 네. 그러니까 작업장의 안전 조치를 사실 사업장에서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개개인 노동자의 안전 뭐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50대 중년 여성들이 모였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방 저 방 다녀봐야 가봐야 내 서방이 최고다. 이 얘기하는 것이 그만큼 남편의 빈자리가 크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희화화해서 마치 남편의 사망 보상금을 다른 남자가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표현 자체를 어떻게 거르지 않고 올라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거 인식 수준이 참으로 많이 낮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근데 이게 이런 문구가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고 지금 네티즌들 수사들가 찾아냈었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건설 현장 취재하다 보면은요, 이게 방송에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참혹한 모습으로 있어서 가족들이 보는 순간 혼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웃어넘길 일이 아니거든요. 조금 더 섬세한 이 표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노동자와 여성 한꺼번에 이건 모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최영미 씨께서 안전사고가 과연 노동자의 책임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이 문제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뉴스픽 오늘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9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